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쳐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포 쉐이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포 쉐이퍼는 지형 작업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요. 토포 쉐이퍼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는 없고 스케치케이션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플러그인 스토어로 가셔서 개발자를 프레도 6로 검색하시고요. 자, 이쪽 목록에 보시면 이쪽에 토포 쉐이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강좌에서 프레도 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프레도 6가 개발한 익스텐션들은 위쪽에 보시면 LIB 프레도 6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기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포 쉐이퍼도 마찬가지로 LIB 프레도 6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토포 쉐이퍼를 설치를 하시면 보시는 대로 아이콘이 두 개인 툴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이콘은 수치 지형도, 그러니까 등고선을 기반으로 지형을 만들어주는 도구고요. 두 번째는 측점을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토목 도면 같은 거 보시면 측량점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해당 지점에 높이 값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측점이 있는데 그 측점을 불러와서 지형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등고선 기반으로 지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등고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등고선은 국토정보맵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수치 지형도의 일부고요. 자, 여기서 사용하실 때는 보통 수치 지형도 자체가 XY 평면에 지도 정보가 있고 등고선은 이제 높이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상단에 있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지도 정보들은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등고선만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 자체에서 샌드박스 도구를 사용을 하면 지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토포 쉐이퍼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스케치업에 있는 샌드박스, 그러니까 프롬 컨토스라는 기능으로 등고선 기반 지형을 만드는 거 하고요. 토포 쉐이퍼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토포 쉐이퍼는 등고선을 기반으로 지형을 만들 때 등고선이 끊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등고선 높이 같은 것들을 재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지형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등고선을 선택하고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자,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처음에 가져왔던 등고선이 왼쪽에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만들어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돼서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등고선들 배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 처음에 불러왔던 수치 지형도 데이터하고 동기화돼서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토포 쉐이퍼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 등고선이 끊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그런 등고선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 정도 보시면.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등고선이 끊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끊어진 부분에 엔드포인트에다가 갖다 대셔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등고선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끊어진 등고선 같은 경우에 토포 쉐이퍼를 사용을 하시면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에디트 알티튜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도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등고선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원래 좌표하고 다르게 위쪽에 세팅된 대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처음에 설정했던 값만큼 마진을 두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재배치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도에 대한 부분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등고선을 이어주고 뭐 고도는 지금 바꿀 필요 없습니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수치 정도들은 높이를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컨투어스 앤 리로드 있죠? 자, 이걸 클릭해 주시면 아까 이었던 선들이 연결이 돼서 등고선으로 재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Calculate Terrain을 누르면 지형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우측에 있는 부분은 정보가 되고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이 기존에 불러왔던 등고선하고 지금 만들어질 그 지형 형태 모델링이 같이 겹쳐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그 봉우리 같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힐탑, 그래서 위쪽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누르면 이쪽이 플랫하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쪽을 누르면 좀 더 볼록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약간 더 올라왔죠.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드를 선택을 하셔서 그리드의 숫자를 높여주시면 자, 지형이 재생성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메시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지형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에 있는 프롬 컨투어스로 작업을 하면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알고리즘 그대로 그냥 메시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토포 쉐이퍼를 사용을 하시면 사용처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표현할 건지 아니면 러프하게 해서 많은 면적을 표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지형을 만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거의 완료가 되는데요. 네,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메시가 디테일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엔터를 클릭해 주시면 지형 생성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형을 이제 원경으로 사용하느냐, 중경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실제 설계 사이트에 있는 지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등고선을 불러오신 다음에 토포 쉐이퍼로 메시 해상도를 그리드 값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스케치업 용량 관리도 가능하고요. 스케치업 자체가 메시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느려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토포 쉐이퍼를 쓰시는 게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토포 쉐이퍼의 두 번째 기능이 측정물 기반으로 지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측량점 같은 경우에 실무 도면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애드 로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3차원 지형을 불러온 다음에 거기서 측점을 추출해서 한번 지형 생성을 해볼게요. 보통 오토캐드 상에서 측점은 오토캐드의 포인트라는 객체로 그 찍히든지 아니면 그 블록으로 만들어서 X 표시를 하고 거기에 숫자를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X자 형태로 측점이 표시가 돼서 들어오면
여기 교차점에 가이드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측점으로 변환을 해서 지형 만드는 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스케치업에서 지형을 하나 불러왔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보시면 메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메쉬의 교차점들에서 점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강좌에서 프레더 툴즈 강좌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시면 프레더 툴즈를 이용해서 점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 추출 부분은 프레더 툴즈 강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프레더 툴즈를 실행을 하고 마크 버틱스라는 기능을 실행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까 그 교차점마다 이렇게 점이 가이드 포인트가 생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언락을 하고 지형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점만 남아있죠. 자, 점만 남아있고 이 측점들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토포 쉐이퍼의 두 번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측점이 Z축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저점까지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게 되고요. 대략적인 볼륨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 형태를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이제 발을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컨투어스 보시면 세 가지 아이콘이 있죠. 이게 그 측점의 분포가 지금은 스케치업에서 지형을 불러와서 반듯하게 불러온 상태를 그냥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측점들은 저렇게 반듯하게 찍진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찍을 때는 특정 부분만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형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옵션입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어떤 점이든 그 영역에 포함되도록 사각형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일부 이제 사각형 영역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측점의 제일 외곽선만 선택을 해서 지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커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스커트는 다른 강좌 보시면 이제 애드 터레인 스커트에 대한 플러그인 강좌가 있어요. 구글 지형이 서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지층을 만들어서 솔리드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플러그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스커트를 켜게 되면 밑에 지형이 생기고요. 끄시게 되면 밑에 지형이 없는 상태, 그냥 윗면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터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계산을 시켜주세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한 번씩 계산을 하는 거고요. 단계별로 계산을 합니다.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토포 쉐이퍼에서 계산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바로 그냥 계산을 해버립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형이 만들어졌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엣지 부분에 빨간색 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갖다 대보시면 샤프 엣지에서 23.5도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의 그 풍화대에 있는 지형에서는 너무 날카로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일 때는 이터레이션을 몇 번 더 돌려주시면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 그 날카로웠던 부분들이 면의 세분화를 통해서 부드럽게 처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커트는 이렇게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지층 부분은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지층이 더 두껍게 표현이 됩니다. 기본값은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소 컨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고선을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일단 1000mm 간격으로 등고선을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등고선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바꿔보겠습니다. 500으로 바꿔볼게요. 네, 등고선의 간격이 더 촘촘해졌죠. 이제 높이를 반으로 줄였으니까 등고선이 2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자, 이 점 데이터는 숨겨버리고요.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져 있죠. 더블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위쪽에 이렇게 잡아보시면 등고선은 따로 선 형태로 그룹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선형으로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 스케치업에서 익스포트해서 2D 이미지 해가지고 눌러서 DWG로 내보냈다가 불러오면 그 평면상에 높이가 없는 등고선 형태로 해서 이제 도면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에 외곽선을 그리고 메이크 페이스 하시면 콘타처럼 계단 형태의 지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서페이스 부분은 그룹 안에 그냥 객체로 들어있고 지층은 이렇게 그룹으로 또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솔리드가 되려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 스커트 부분을 익스플로드 하시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주시면 솔리드 그룹이 돼서 최적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